자,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0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좀 올랐죠. 예, 삼성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삼성이 올랐고, 그리고 슈퍼사이클은 뭐 지속될 거다. 예를 들면 HBM3나 HBM4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램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그야말로 그나마 전 세계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그런 대로 램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보다 펀더멘털이 많이 떨어지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랑 주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순이익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SK 하이닉스와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죠, 같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 뭐 가치평가가 반 혹은 그 이하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올랐고요. 다른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CES가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CE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상 로봇이죠. 그래서 피지컬 AI가 부각이 된다. 피지컬 AI는 사실상 뭐냐면 로봇하고 피지컬 AI는 사실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로봇이 약간은 좀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된 동작들만 수행하는 형태라고 하면, 피지컬 AI는 로봇의 AI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동작 관련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모델만 장착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은 형태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형태의 시스템이 스스로 AI를 학습하거나 동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형 시스템이요.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칩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피지컬 AI 쪽이 부각이 많이 됐고, 엑시노스가 뭐 BMW에 내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엑시노스가 삼성전자의 AP죠.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예를 들면 뭐 스냅드래곤 같은, 그죠? 미국의 퀄컴의 스냅드래곤처럼,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였었냐면 모바일폰,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기본적인 CPU와 GPU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프로세서, 전체적인 프로세서, 그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다 앱을 동작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전체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퀄컴은 저기고요, 스냅드래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인데, 계속해서 엑시노스가 사실상 조금 성능이 계속 떨어져요. 스냅드래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화웨이의 기린에 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실상 성공적인 AP 개발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산업적으로, 사실 스마트폰이면 작은 컴퓨터 이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스마트 기능 혹은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아니면 로봇에 내장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그 CPU나 GPU가 결합된 그 칩이 뭐 어디 들어가요? 로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노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을 노타가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좀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네트워크하고 떨어져서 혹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AI의 기계 학습이나 동작을 할 수 있는, AI 관련된 동작들을 할 수 있는 뭐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하고 결합이 되죠. 항상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지금 국토부에서 공급추진본부 출범이 됐고,
그리고 정비 수주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정책주로 간간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간간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건설 대표주도 조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사실상 정책주로 간간히 지금 뭐 한 2주에 한 번, 한때는 뭐 며칠 뭐죠? 그 건설교통부 뭐 차관 임명 뭐 이런 것 때문에 1차관 임명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도 아무래도 그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건설 공급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르는 거고, 워낙 또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에 대해서 좀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 엔터하고 음원 음반 쪽, 그리고 출산장려와 엔젤 산업은 기본적으로는 뭐 대통령 방중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FTA 2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한한령이 완화되면 기본적으로 그 엔터 산업은 음원 수익도 수익이지만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연이 재개되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참 중국은 나라가 큰데 축구하고 엔터 쪽에서는 정말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출산장려 엔젤 산업도 역시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출산장려하고 엔젤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사양산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전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뭐 일들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형태로 해서 좀 경제적인 기조가 바뀌기 전에는 사실상 출산율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퍼붓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그 예를 들면 핑퐁 컴퍼니처럼 그런 약간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된 모델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 쪽을 좀 더 보시는 뭐 이게 산업적으로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산업적인 얘기고 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쪽도 지금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날 장이고 뭐 크게 저기는 없고 변화는 없고 보합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오늘 또 그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된 것도 오늘 좀 테마가 하락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전력주 같은 경우는 큰 테마의 사이클은 받고 있지만, 어제의 상승 원인은 사실 되게 스팟성의 테마였잖아요. 구리 가격이 상승해서 라는 테마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고 오늘은 또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력 테마는 단기적으로 다루고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간간히 협상의 진행에 따라서 테마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게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테마가 끝나는 거라서 결국 수혜를 받는 회사가 생기더라도 테마로서의 수명을 거의 다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이제 테마의 순환 형태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전쟁이나 재해 관련 것들이 어떤 식으로 테마가 상승하고 그리고 등장하고 뭐 순환하고 그리고 운명을 다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시는 소재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반도체 올랐고 온디바스 AI 전체적으로
이거는 빅사이클을 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정책 혹은 스팟 관련된 얘기죠. 세 개가 다 정책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정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거고, 당분간 아마 그 정권이 힘이 있는 한은 어느 정도는 정책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간까지를 한번 정책 관련주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정권 후반기로 가면 힘을 잃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정책주들이. 그런 순환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한동안 뭐 저 서울시장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됐는데, 결국은 몇 달 안에 또 다시 어느 정도는 점화가 돼서 올라가는 소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마지막 주요 테마 설명 이렇게 마쳐 드리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